반갑습니다.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입니다. 저는 레인보우 크리스탈입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 사회 초년생들, 부모, 선생님, 친구들이 좋다는 곳만을 바라보고 질주합니다. 남의 인정이 중요하고 남의 평가가 중요한 세상입니다. 고로 남이 바라는 세상, 남의 인생입니다. 여기 행운 사용법의 저자 두 분도 역시 그런 주변인들의 기대에 맞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와중에 문득 삶이 정말로 내가 꿈꿔왔던 삶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점점 불행해지는 걸까? 언제나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했고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운이 없는 걸까? 왜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걸까?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던 그들은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어 참으로 오래 헤매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책들, 리더십과 성공학 관련 프로그램들, 상담 프로그램, 영성 수련, 학습 조직 운영 등 책들을 10,000권 이상 읽었습니다. 이 두 분은 행복과 성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무의식에 대해 20년이 넘는 독서를 통해 깨달은 원리들, 실천 사항들 중 실용적인 내용들을 모아 행운 사용법, 바로 이 책에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책에서 세타파가 나오는 그런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바로 이 행운 사용법이 그런 책이 아닐까 합니다. 술술 넘어가는 책 바로 소개합니다. 네잎 클로버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 에덴 동산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몰래 따먹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들과 친하게 지내던 꼬마 천사가 안타까운 마음에 무언가 살짝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게 바로 클로버였다고 합니다. 네 장의 잎은 각각 믿음, 희망, 사랑, 그리고 행운을 의미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마음 착한 꼬마 천사가 건네준 네잎 클로버를 희망의 상징으로 삼아 힘겹고 어려운 고비가 올 때마다 네잎 클로버를 보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도 말을 타고 가던 중에 네잎이 달린 처음 본 클로버를 발견하고 등을 구부려 잎을 따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적이 쏜 총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네잎 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 해요. 자, 전설적인 운명학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제의 성공학 미즈노 남보쿠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이 없어 고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한테 언제 운이 따를까요? 이때 미즈노 남보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세상에 많은 이들이 운이 없다고 하늘을 원망해요. 그러나 운은 있고 없음과 좋고 나쁨의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기운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이 하늘을 순행하듯 몸에도 천지의 기운이 순행합니다. 이것을 바로 운이라고 합니다. 운은 항상 몸에 깃들어 자연의 이치와 함께 돌아가므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바르면 좋은 운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융 컨설턴트인 혼다 켄도 이렇게 성공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찾은 행복한 부자의 비결은 행복은 스스로 끌어당길 수 있고 그래서 행운은 누구에게나 오고 타이밍이다. 사람들은 행운이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아는데 억만장자들은 자신에게 행운이 다가올 것을 믿고 때를 알아서 삶에 다가오는 기회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이것이 억만장자들과 마음가짐이 평범한 사람들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운을 부르는 비결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영국의 심리학 교수이자 프로 마술사인 리처드 와이즈먼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행운이 따를까? 어떻게 하면 불운한 사람들의 운을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다양한 실험을 8년 동안 합니다. 그는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운이 좋은 집단, 운이 없는 집단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행운아로 여기는 집단과 불운하다고 여기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행운의 원칙에 따라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실험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요소인 성실성, 지능, 미신, 우연, 초자연적인 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 행운 실험 결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 두 집단 모두 내면의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고 다가온 행운을 빨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행운이 올 거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와이즈먼 박사는 행운을 학습했던 실험 참가자 여러분들 가운데 80%가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더욱 큰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자 마인드는 내가 하면 다 이룰 수 있다 라는 큰 믿음이 작용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다 같이 나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나의 내면의 안내자를 굳게 믿도록 해보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의식을 가장 잘 이해하셨던 분 같습니다. 종종 의자에 앉아 양손을 팔걸이 옆으로 늘어뜨리고 머릿속에 자신이 얻고 싶은 해답에 대한 질문을 떠올린 후에 선잠을 자서 양손에 쇠굿을 하나씩 쥐고 양손 바로 아래쪽에 양철로 된 접시를 하나씩 놓아두고 그가 가수면 상태에 빠져들면 양손에서 구슬이 빠져나와 굴러 떨어지는 순간 접시가 덜커덕 소리에 그는 깨어나고 순간 떠오른 생각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기반으로 위대한 발명들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무려 1093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명은 막 노력해서 힘을 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을 쭉 빼고 가장 편안한 상태, 나의 그런 상태를 발견해야겠습니다. 대체 무의식은 무엇일까요? 과연 행운과 어떤 관계일까요? 저명한 정신물리학자이며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카를 융은 무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운명이라 한다. 무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생생한 심상, 즉 이미지 언어를 선호합니다. 무의식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즉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의식이 판단하는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의식만큼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힘이며 의식보다 무의식 속에 더 큰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무의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감정과 욕구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심신의 긴장이 풀린 이완 상태에서 무의식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태도나 자기 행동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면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의식은 의식만큼이나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힘입니다. 무의식 속에는 의식보다 더 큰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무의식의 지혜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카를 융은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를 거대한 대양에 떠있는 코르크 마개로 비유할 수 있지만,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선 그 두 가지가 동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영향력이 무의식에 비해 미미하더라도 인간의 의식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점에 유의하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힘을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순식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가운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도 기쁨도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끼리 모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우리가 싫어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괴짜 부자, 괴짜 CEO인 사이토 이토리 씨는 스스로 파동을 바꿀 수 있는 건 인간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파동을 어떤 파동으로든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개는 개의 파동을, 장미는 장미의 파동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을 지닐 뿐이지만 인간은 자신의 파동을 어떤 방식으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계의 초소리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이렇게 들리도록 계속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의 영향력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의 힘을 제대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멋진 행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의미가 듭니다. 행동 심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 머릿속엔 어릴 적 어른들로부터 주입받은 말들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는 테이프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이를 검사하는데도 자그만치 25,000시간이 걸립니다. 좋은 습관을 지니도록 하려면 8배의 칭찬이 필요하다고 해요. 칭찬의 힘 하면 헬렌 켈러를 성공하게 만든 위대한 교사 설리번이 생각이 납니다. 헬렌 켈러의 놀라운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헬렌 켈러의 놀라운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바로 칭찬의 힘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이름과 떼어내올 수 없는 위대한 교사 설리번은 남동생과 함께 10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학대, 고통 속에 성장했을 뿐 아니라 남동생을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까지 겪었습니다. 그녀는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켜 평생 헬렌 켈러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설리번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한 헬렌 켈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무려 3,000가지나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칭찬에 관한 연구 중 가트맨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랜 기간 부부들을 연구해 행복한 부부 사이의 가장 바람직한 상호관계 비율을 찾아낸 워싱턴 대학의 존 가트맨 박사의 이름을 딴 용어입니다. 이 비율에 따르면 최소 5배 이상 많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가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 3배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고부 간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0배나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부정적인 말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행복해. 나는 지금의 내가 참 좋아. 혹은 그냥 짧게 행복해 라고 말하고 마음과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단지 10번을 말했을 뿐인데 심신의 행복감이 깃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단계에서 우리는 배양토에 대해 알아야 네잎 클로버를 잘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의식을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말이 곧 씨앗이 된다 배웠습니다. 이번에 3단계로는 태양과 그리고 물의 역할을 하는 바로 믿음입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에 따르면 나는 행복해. 이 말을 1000번 이상 표현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온다 합니다. 또 마음은 마치 물을 담는 컵과 같아 일단 긍정적인 말로 가득 채우면 설사 부정적인 말이 들어와도 긍정적인 말을 조금 보충해주면 다시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처음에 깨끗한 물, 긍정적인 생각을 가득 채워놓는 것입니다. 1000번의 힘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겠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 모아 태산인 법입니다. 하루 10번이면 한 달이면 300번, 3달이면 900번, 4달이면 1000번, 4달 후에 1000번이 넘으면 편하게 가끔씩만 말해도 됩니다. 행운의 주문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하루 중 언제 주문을 외우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무의식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때가 바로 잠들 무렵과 잠에서 깰 무렵이라고 합니다. 심신이 충분히 이완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상 직후에 10에서 30분, 취침 직전에 10에서 30분, 그동안 행운의 주문을 외우기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행운의 4단계, 영양분의 비밀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양분이 바로 감정입니다. 아쉽게도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장한 한국인은 감정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기보단 억누르고 숨기는 법들을 배워왔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기보단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영양분의 비밀 4단계는 행운 법칙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행운을 창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바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라틴어 어원은 무브레로 움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에너지인 감정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정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른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기쁨을 느끼면 기쁨 물질이, 슬픔을 느끼면 슬픔 물질이, 희망을 가지면 희망 물질, 기대를 하면 기대 물질이 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카를 융도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 감정은 의식이 되는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근원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와 무관심에서 마음의 움직임으로의 변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어떤 감정을 따르느냐에 따라 행운의 네잎 클로버가 튼튼히 자라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감정은 판단하고 분석하는 식으로 다루기보단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치 엄마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듯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이성적인 설득보단 엄마의 전폭적인 수용이 훨씬 효과적이듯 말입니다. 네잎 클로버의 배양토를 비옥하게 만드는 영양분인 감정을 다루는 연금술입니다, 이게. 잠시 책 읽기를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수정아, 넌 어떤 감정이든 느낄 수 있어.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있는 그대로 괜찮아. 항상 우리는 두려움이 창조해내는 결핍의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 조바심에 사로잡혀 억지로 하기 싫은 노력을 하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성실한 노력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여기 디펙 초프라 박사가 들려주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7가지 지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본성은 눈이 핑핑 돌 만큼 빨리 자전하면서 우주 공간 속을 돌진하듯 공전하는 것이다. 벙긋벙긋 웃으며 기뻐하는 것은 아기의 본성, 환히 빛나는 것은 태양의 본성이다. 반짝이는 것은 별의 본성이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쉽게 힘 안 들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필요한 역치 이상의 노력을 한 후 나는 운이 좋으니까 결국 다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느긋한 마음으로 네잎 클로버의 성장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끓이기 원한다면 100도씨의 열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낭비입니다. 행운의 법칙 6단계입니다. 멋진 행운을 최적의 타이밍에 창조하기 위해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걱정하지 않지요. 나는 정말이지 굉장한 행운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운 좋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더 운동을 잘하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양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운이 좋은 것이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본의 다마하고 볼로로 유명한 과자 회사 다케다 제과는 최고의 품질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신념이 고객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노력은 시장 점유율을 60%까지 끌어당겼습니다. 100%까지 올라갈까? 경쟁자를 위해 더 이상 점유율을 올리지 않았을 뿐더러 최고 품질의 다마고 볼로를 만들기 위해 다케다 씨는 최근 새로운 전략을 구사했는데 공장에서 직원들이 과자를 향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인생이 바뀔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 되고 덩달아 운도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직원들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좌절이나 분노의 마음 상태에서 심장박동은 불규칙한 파동을 보여주는데 감사하는 마음 상태에선 매우 규칙적인 파동을 보여준다 합니다. 마지막 7단계까지 왔습니다. 행운의 법칙 7단계는 꽃의 비밀 단계로 바로 나눔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성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비결은 우리에게
성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비결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성취들은 큰 기쁨을 주지만 사실 그 기쁨들이 오래 지속되진 못합니다. 행운 사용법의 필자인 조우성 님도 최고의 리더십 학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합격했을 때나 로터리 장학금을 받게 되었을 때, 첫 출간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와 같은 성공이 주는 기쁨과 흥분은 곧 가라앉았는데, 그보단 하버드 합격이나 장학금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의 모습을 보거나 필자의 저서를 통해 행복해졌다는 독자들의 이야기가 더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모두 다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나비스쿨의 진정한 가르침이 있나 봅니다. 버핏 효과는 베풀면 돌아온다, 반드시 더 크게 돌아온다 라는 것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의 99%를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은 이 사회로부터 특별히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맹수의 한 끼 식사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 특히 거대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적응력만큼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 사회에서 누구보다 커다란 성과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즐거웠던 경험들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를 둘러싼 거대한 사회 덕분이며 그 속에서 제가 잘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룬 것을 사회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마땅합니다. 워렌 버핏만큼 멋진 부자가 또 한 분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척 피니. 그분은 25년 동안 4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기부했지만 자신의 신념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였기 때문에 선행을 감추어왔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자수성가에 이르죠. 그는 수의는 주머니가 없다, 아일랜드의 속담과 미국의 자선 문화의 효시가 된 앤드류 카네기의 가르침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나만을 위한 행운과 행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도구로 부를 사용할 수 있는 행복한 작은 부자들이 되어보면 어떨죠? 남을 돕고 나면 심리적 만족감으로 하이 상태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되는 현상을 발견한다 합니다. 마라토너들이 경험한다는 희열감인 러너스 하이가 있는 반면에 사람들을 도우면 헬퍼스 하이라는 심리적 만족 상태를 우리도 함께 느껴보는 게 어떨까요? 이 책 너무너무 감격스럽고요. 울컥하는 그런 만족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우석 선생님께 그리고 김민기 선생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